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분야 유일한 소통 방송 지마켓 옥션 창업TV 용차장입니다. 김덕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대한민국 오늘 오후 10시 아닌가요? 네, 오늘 벌써부터? 네. 벌써부터 응원을 오늘 시작하는 건가요? 의미 없어요. 이거 안 해도 돼. 오늘은 응원만 합니다. 네. 누가 보면은 저희가 월드컵 중계 그렇죠, 방송인 줄 알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저희는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입니다. 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해주고 계십니다. 임형성님 반갑습니다. 네, 오신 분들 한번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우이님 안녕하세요. 테티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님 하이. 네, 주원케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리센트님 안녕하세요. 태연님 안녕하세요. 리구님 똑똑똑. 네, 반갑습니다. 네, 형선님 미리미리 출석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오늘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급하게 좀 먹고 오느냐고 네, 오전에 맛있게 촬영이 먹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래서 오전에도 오늘 촬영을 좀 덕주 실장님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화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이모티콘으로 남겨주셨어요. 예진님, 안녕하세요. 수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제 쭉 들어오고 계세요. 네, 다들 저희가 교육 시작 전에 알림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10분 전에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신 분들은 알림 받아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문으로, 우리 구글 폼으로 설문을 올렸었는데 그 설문에 문자 메시지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문자 메시지로 난 알림을 30분 전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저희 일정에 따라서 교육 시작 30분 전에 알림 문자로 받을 수 있는 링크 하나 올려드릴게요. 홍보하지 마요. 돈 나가요. 유튜브에 알림 설정하세요. 유튜브 알림 설정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문자로도 받으실 분들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나갑니다. 돈은 나갑니다. 네, 저는 얼마 나가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매니저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이 문자 남기지 알림. 마요. 돈 나가요. 네. 자, 오늘 오늘 갈게요. 오늘 주제. 네, 오늘 주제는 12월 라이브 Q&A 지마켓 선물하기가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입니까? 오전에 이 영상을 찍었죠. 네. 지마켓 선물하기. 자, 이 선물하기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이 이 선물하기가 도대체 뭐야 하시겠는데 선물하기가 도대체 뭔가요? 선물하기 카카오톡에서 많이 해보신 거고 우리 뭐 생일 때나 이럴 때 영혼 없이 주는 거 있잖아요. 얘따 치킨 먹어라. 근데 그게 있어요. 얘따 왜냐면 스타벅스 쿠폰 먹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저도 많이 좀 받아요. 뭐 네. 많이 받지는 않고요. 뭐 많이 받으시던데 한 생- 10몇 개 받으시던데. 네, 생일 되면은 한 10개는 받는 것 같은데요. 그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카카땡에 그 생일 뜨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파티 네. 그거 꺼놨어요. 켜놔야 돼요. 왜요? 그럴 때 아니면 받을 그게 없어. 그건 그렇죠. 정말 짜증나는 거는 네. 그 있잖아요. 그냥 커피 2잔 주면 되는데 그 케이크 낀 거 3만 원짜리 줘갖고 결제할 때 그거 다 채워야 될 때 커피를 뭐 벤티 사이즈를 먹어도 남는다. 더 먹어라. 저 깜짝 놀랐던 게 그런 게 많죠. 최근에 이모티콘 쓰는데 그 벤티로 했는데도 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케이크 포함이다 보니까 작은 케이크. 뭘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갖고 저는 옆에 있는 그러니까 800원이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옆에 있는 그 땅콩이 있어요. 땅콩을 집어서 1,000원 정도 되겠지. 2,000원 달라고. 요만 달라. 원래 그렇어. 이거 하나의 기법인 것 같아요. 그냥 좀 맞춰줄 때 그냥 2잔 주면 되는데 왜 케이크를 껴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물하기는 이제 뭐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 지마켓에 그 요즘에 이제 새로 런칭된다라고 아마 공지사항 보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 그 있어요. 그 뭐냐 구매하기 버튼 옆에 선물하기 붙어요. 이게 뭐 최초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픈마켓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뭐 최초죠. 지금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픈마켓에서는. 네, 보면은 지마켓 옥션에 이제 우리 ESN 플러스 접속이 하시면요. 거기 떠요 벌써? 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먼저 공지사항. 그러니까 공지 말고 난 그 주문에 뜨는 줄 알았어요. 네, 공지사항에 보면은 우리 더보기 눌러볼게요.
자, 우리 작은 얼굴이 조금 작게 보이니까 저희 얼굴 이쁘게 보여줘야죠.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여기 공지사항을 보면은 가장 뜨끈뜨끈하게 올라온 공지. 네, 가장 먼저 저희가 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11월 18일 날 네, G마켓 선물하기 상품 설정 안내라고 이렇게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G마켓이 선물하기 서비스를 오픈을 이제 합니다. 이건 공지고요. 오픈하는 날은 12월 7일, 7일 날 오픈을 해요. 그래서 그 오픈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와 오픈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오픈 공지가 이렇게 떴고요. G마켓 선물하기 오픈, 서비스 오픈이라고 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직은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웹이나 또는 앱에서 우리 모바일 버전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물하기라는 이 탭이 생길 거예요. 확대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구매하시고 선물을 보낼 때 사용되는 화면들 이렇게 조금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형태랑은 조금 비슷하긴 하네요. 그다음에 그 상품에도 사실 이 선물하기라는 버튼에 이전에는 지금 현재에는 장바구니 담기가 있어요. 여기가. 근데 지금 여기가 뭘로 바뀌었냐면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거냐면 선물하기라는 이런 버튼으로 바뀔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장바구니 어디로 갈라나? 장바구니 아마 구매하면 버튼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누르면 선택하게. 그쵸. 구매하기 누르면 바로 장바구니를 결제하기. 담을 거냐? 그렇게.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요즘 추세죠. 그쵸. 그런 형태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여기 선물하기 설정 가이드라고 하는 이 가이드 버튼 누르면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진행하는 우리 교육센터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에는 전체에 대한 설정 기능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장점이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많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난 모르는데. 왜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전에 G마켓에서 뭐 여러 가지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미리 봤죠. 위해서 네. 뭐 이렇게 장문의 메일이 왔어요. 저는 안 봤어요. 어떤 기능이 좀 담길 거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12월 7일 날 빵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은 잠깐 대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게 소개하기에 앞서서 없던 기능이, 그러니까 G마켓에서는 신규 서비스 오픈이지만 네, 세상에 없는 기능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었고. 근데 이제 저게 왜 좋냐라고 이제 의미 부여를 조금 한다라고 보면 시장이 지금은 너무 정체되어 있으니까 어떤 신규 컨텐츠나 뭐라 그래, 솔루션? 플랫폼 같은 게 좀 나와줘야 고객도 뭔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이제 좀 관여를 해서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조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은 형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컨텐츠라고 보는 게 저는 그냥 라이브 방송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황, 우리랑은 좀 밀접한 부분은 없고 완전히 뭐 브랜드나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가다가 선물하기 시장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희는 추가 매출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선물하기의 어떤 매출의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딴 것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다라면 선물하기는 좀 이렇게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입은 꽤 좋은 네. 도전이다. 도전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도입이다. 네. 도입이다. 도입이다. 꽤 괜찮은 도입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저기에 맞는 상품들 모든 상품이 다 잘 팔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냉장고 선물하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소형 상품 중에 왜 선물하기 하면은 일반적으로 나가는 상품들 아시잖아요. 그런 상품들을 취급하시는 분들한테 꽤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좀 네. 이런 밑밥을 약간 숙제 마냥 숙제 깔아주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이제 선물하기 서비스가 나오기 이전에 뭐 타마켓은 나와 있는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G마켓 상품을 구매할 때도 제가 뭐 저희 형이나 친척이나 또는 이제 뭐 어머님한테 상품을 보낼 때 제가 일일이 상품을 구매하고 이렇게 대신 구매해서 보낸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니즈는 아마도 분명히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소비자분들도 당연히 니즈가 있을 것 같고 데이터를 제가 살짝 봤는데 작년도보다 이제 이러한 선물하기의 거래액이 약 110% 정도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성장하는 곡선이 가파르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몰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 시장에서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거 있어요. 네. 선물할 때 가격 막 이렇게 네. 최저가 비교 안 하잖아요. 그쵸.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뒤에 더 장점은 설명을 할 거니까 그거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용 차장님은 선물하기 하면은 어떤 카테고리가 딱 떠오르세요? 선물하기는 저는 사실은 케이크이거든요. 케이크? 식품의 케이크. 케이크 그렇죠. 케이크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쿠폰 형태로 많이 주고받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케이크도 이제 실제로 배송되는 케이크의 느낌이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케이크들도 우리 지마켓에서 보시면 또 애견 생일 때도 케이크를 또 만들기도 하고 수제 케이크로 그리고 배송까지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굉장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애기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애기요. 애기용품. 네, 선물하기 하면은 그 애기 내복 있잖아요. 네. 그냥 내복만 주구장창 오더라고요. 네. 내복이 엄청 쌓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떠오르고 또 선물하기 하면 커피 아까 얘기했던 거. 네. 그거 떠오르고 뷰티가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죠. 뷰티 쪽. 향수랑 그 다음에 뭐 있죠? 그거 얼굴에 바르는 거, 선크림, 네. 막 이런 거. 선크림. 이런 종류들이 화장품 종류가 조금 선물하기 좀 편안하니까 이 립글로즈 네. 이쪽 시장이 상당히 강세죠. 뷰티 쪽이. 갑자기 생각든 건데 뭐 이건 선물하기에 또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선물하기를 진행하잖아요. 이제 작년에 그 설날인가요? 올해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스팸 선물 세트가 선물하기로 중고로 엄청 올라왔대요. 중고로요? 중고 당근 뭐 이런 데서 네. 엄청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선물하기로 받은 것들이 이제 다시 대판다고요? 대파는. 정말. 그럼 우리는 만약에 선물하기 서비스 오픈되고 그 위에 이런 비슷한 중고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순간 든 생각입니다. 좋죠. 그리고 선물하기가 원래 이제 카카오 안에 있으면 네. 찾아보기 되게 힘든데 그 베스트만 거의 대부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화면도 넓고 상품도 많이 보이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줘야 이제 또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좀 포장을 해야 돼. 마지막에 항상 지마켓 선물하기는 좋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면 지마켓만의 선물하기가 뭐가 좋을까를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죠? 지마켓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란색 있잖아요. 카카땡 있잖아요. 네. 거기 선물하기 같은 경우는 모바일 기준에서 굉장히 많이 또 활용을 할 뿐만 아니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품이 뭐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보인다니까. 상품 찾기가 되게 힘들어. 대부분 이제 스벅이나 아니면은 뭐 파리바게트 제품 같은 것들이 상위에 있다 보니까 카테고리는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찾아서 흔히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흔한 선물들이 맞아요.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 그것도 그렇고 난 소고기 선물 받으면 싫더라고. 왜요? 맛이 없어요. 너무 대놓고? 진짜 맛없지 않아요? 아, 그래요? 받았는데 고기 씹는데 어. 고기 심이 다 박혀 있어. 소고기인데. 그럼 뭐하라고 소고기라고 팔아? 그거 좀 이상해요. 그래서 5만 원대 있는 소고기는 선물 받으면 벌써 기분이 별로야. 이거 내가 구웠을 때 괜찮을까? 막 이런 거. 그래서 지마켓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이 지마켓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상품들, 뭐 10만 개 이상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이 선물하기 시스템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내 친구나 내 지인한테 선물을 줄 때 지마켓에서 완전히 좋은 상품들을 내가 고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우리 이따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간단한 선물하기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섹션도 새로 생긴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코너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아까 보통 뭐 선물하기 탭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잘 되는 상품들은 뭐 슈퍼드레드로 올려주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행사 잡아주고. 네.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죠. 제가 봤을 때 이 도입은 굉장히 좋은 매출을 만들어낼 겁니다. 제가 예언한 것 치고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진짜요, 진짜. 예언한 것 치고 안 된 게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도입이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제 상품이랑 관계가 없어요. 저는 좀 관계는 있어요. 그렇죠. 전통주니까. 전통주니까요. 오토바이 장갑 선물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좀 이제 오픈 돼봐야 알겠지만 전통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구매자가 인증을 받아서 성인 인증을 받아야지 구매가 가능하죠. 그러네. 근데 받는 사람도 이게 인증이 있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이 그러네.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근데 이제 선물 그건 받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아빠가 사서 아들한테 주진 않아요. 그렇잖아. 주는 사람도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미성년자한테 술을 선물하는 어른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보내는 사람만 인증받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건 제가 한번 나중에 제 걸로 테스트해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좋은 점? 네. 뭐 모르겠네. 이게 아직 써보질 않아서 막 되게 이게 좋을 겁니다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는데. 네.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상품을 제가 예전에 전통주를 판매할 때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내가 이거 선물하기로 주문을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G마켓 말고요. 그 이전의 마켓에서 지금 현재 타마켓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소를 그분이 직접 쓰기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 네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냥 주소를 내가 써주면 안 되겠냐. 근데 시스템상 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 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카카오는 안 선물하기 되나? 수락도 해야 되고 음. 받는 분이 수락도 해야 되고 배송지를 본인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구매해서 주소를 바꿔주겠다 해서 선물하기는 취소하고 그냥 구매해서 제가 그분한테 보낸 형태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G마켓은 내가 그 분의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주소를 몰라도 혹은 주소를 알고 있으면 전화번호만 알아도 보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그거는. 네. 제가 친구한테 되게 친한 친구인데 대학교 때부터 20년 지기잖아요. 네. 그 친구한테 제가 진짜 비싼 소고기 설로인이라고 치면 나와요. 설로인. 설로인 고기를 비싼 고기를 제가 탁 해갖고 선물로 줬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알림이 다시 오는 거야. 취소됐다고. 그래도 이거 뭐야? 왜 이랬더니 이 자식이 3일 내에 그 배송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몰랐다는 거지.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작은 글씨 다 안 읽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네. 한번 취소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이 그 주소를 입력해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식인 것 같고. 근데 왜 3일 내에 그걸 입력을 안 하면은 자동 취소가 되는지 사실 그걸 잘 모르겠네요. 왜 그래야만 하죠? 기다려줄 수는 없나? 그러게요.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응.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뭐 가이드에는 적혀져 있진 않지만 이 선물하기의 도입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G마켓이랑 옥션은 이제 아직 시스템 도입이 안 되니까 G마켓만 됩니다. G마켓 같은 경우에 고객 연령층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40, 60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베이비 붐업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치면. 그래서 젊은 세대가 없다라는 게 단점 중에 하나로 없진 꼽히잖아요. 않고 적다. 젊은 세대가 적은 게 굉장히 이제 치명타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선물하기 도입이 되면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G마켓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네. 누구도 알려주는 얘기는 아닌데 제 예상에는 좀 그렇다. 네. 놀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리고 G마켓의 선물하기가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다른 점 혹은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받는 사람이 후기를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후기를 남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자체가. 그 부분을 저도 봤죠. 네. 봤는데 왜 받는 사람이 써야 되지? 약간 의문점은 생기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덕주 시장님한테 생일이어서 선물을 G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해서 선물하기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시장님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제가 전화번호로 그리고 카톡에 연결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넣고 주소는 너가 보내 하고 보내게 되면 덕주 시장님은 주소를 본인이 입력을 하거나 혹은 제가 그냥 입력해서 보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매를 하고 이제 배송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수락은 3일 안에 수락을 해서 배송지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받았다고 하면 그 상품 받은 후기를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덕주 시장님이 이 후기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한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은 근데 후기를 쓸까요? 난 그게 궁금하네. 근데 이런 부분의 장점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G마켓 담당자를 말을 좀 이야기 드리자면 구매자가 이제 보냈잖아요. 근데 보내고 받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의미다 보니까 구매 후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 그런 기능이
구매자가 아닌 받는 사람 기준으로 후기를 남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기점을 저는 뭘로 보는 거냐면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구매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기는 한데 상품에 대한 평가는 받는 사람만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희한하다라는 거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남기는 게 맞냐 아니면 상품을 이용한 사람이 받는 게 맞냐 이 관점인 것 같은데 후기 자체는 상품을 이용한 사람이 써주는 게 맞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써주는 게 맞다라고는 보는데 근데 확률로 보면 돈을 지불한 사람이 후기를 쓸 확률이 높지. 높아요. 그쵸. 상품만 덜렁 받은 사람이 후기를 작성할 확률이 높을까? 라고 하면 이게 약간 물음표. 그래서 이제 의문점을 던졌던 거고. 그리고 이게 또 후기가 사진 후기만 작성할 수 있잖아요. 네. 일반 텍스트 후기는 못 쓰고. 그러면 이제 사진 찍어야 된단 말이야. 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진 찍고 뭐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네,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활성화시키려면 포인트 제도도 도입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네이버에서 후기 쓰면 그 마일리지 주는 것처럼 포인트 주는 것처럼 그런 혜택들이 받은 사람한테 조금 더 돌아가야 결국에 그 사람이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이걸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단은 가이드 기준으로는 이런저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좀 요게 아쉬운 부분이 그쵸. 요즘 벌써 올라오잖아요. 지금 채팅 같은 게. 네. 이 지금 말씀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후기를 남겼을 때 포인트는 아직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저희가 저희가 몰라요. 지금 아직 이제 뭐 오픈이 안 된 상태니까 나온 게 저희도 없으니까. 몰라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제 생각은 제일 좋은 거는 물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느 하면 선물을 구매한 사람도 후기를 남기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도 감사 후기를 남기고 이 두 가지가 다르게 좀 같이 보였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내가 지마켓 담당자였으면 그렇게 만들었을 그러니까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아쉬운 거지. 왜냐면 결국에 이 후기의 누적순이 쇼핑에서도 반영이 되니까 네. 지마켓에서 물건을 잘 팔면 판매자 입장에서 야 이거 선물하기로 팔면 후기가 2개씩 써요. 네. 그럼 이 2개가 그대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쇼핑에. 그러면 후기 누적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판매 장점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까 사실 그게 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지원님 맞아요. 그 지마켓의 그분도 받는 사람도 지마켓 회원이어야 되니까 쿠폰 주려면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회원 가입을 유도시키는 그런 그렇지. 방법도 그런 있겠죠. 것도 좀 있어야지. 해서 이제 후기를 작성하면 이런 걸 주겠다라면서 이제 회원 가입도 유도시키고 네. 그거는 진짜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층을 계속 유입시키고 가입시키려면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야 되는데 했을 거예요. 아마 했을 가이드에 거예요. 없을 뿐이야. 에이 지마켓이 어떤 기업인데. 그러니까 아직 지마켓의 선물하기에 대한 게 12월 7일 날 공식적으로 그랜드 오픈하면서 매뉴얼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예상하고 있는 것들의 기능이 생겨질 건지 아니면 그게 아직 개발이 안 됐는지는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 안 했을 사람들이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물하기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자, 선물하기는요. 전체 상품에 여러분들 내가 특수하게 설정을 해야지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전체 상품 중에 일부 카테고리나 상품만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세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내 상품 선물하기를 그럼 내가 12월 7일 날 확인하고 세팅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왜냐? 자동으로 세팅이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선물하기에 해당되지 않는 카테고리들 그 카테고리들은 제외돼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선물하기 형태의 기능이. 그래서 지금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하기 상품은 선물하기 기능이 지연되지 않는 카테고리와 상품과 판매자 형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행 항공권 그리고 렌탈, 해외 직구, 휴대폰 구매나 배달 아마 이런 건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를 실제 좀 디테일하게 입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카테고리 중에서 이렇게 크게는 5개 카테고리는 선물하기로 되지 않는다. 멋이 좀 빠졌어. 멋이 뭐예요? 가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항공권 탁 선물하면서 그런 가오. 다 다녀와 이렇게 딱 해줘야 되는데 항공권 빠졌지. 그다음에 이제 뭐 렌탈이야 어차피 빠져도 되니까
뭐 직구 TV 막 주면서 너 해.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이 빠져요. 휴대폰은 왜 빠졌는지 절대 이해가 안 되네. 네. 자급제로 선물 딱 해주면 딱 좋은. 자급제로요? 그냥 추천하는- 공기계 말하는 거죠? 효대 선물. 자급제는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배달은 조금 별개의 문제니까 렌탈과 배달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좀 빼놓는다라고 치면 저 두 개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휴대폰이랑 네. 저 항공권. 음. 네. 그리고 판매자 중에서는 이제 당일 배송 판매자님, 그 다음에 스마일 플래시, 그리고 배달 이쪽 판매자님들은 네, 선물하기가 좀 어렵다. 네, 그럼 설정을 바꾸면 되죠. 이런 그렇죠. 당일 배송이라든지 스마일 플래시 말고 이런 상품에 대한 판매자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이게 하면 또 될것 이제 같고. 궁금한 거는 이제 주문해서 어떻게 보여줄까? 이건 사실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고 가이드에도 없고 그리고 이름이 선물하기잖아요. 네. 선물하기니까 내 상품이 막 선물 포장이 돼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의 포장 수준은 선물을 뛰어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우리가 뭐 선물하기 상품 특별하게 받아보면 선물 포장이 특별하게 막 돼 있진 않잖아요. 돼 있진 않죠. 네, 돼 있진 않잖아요. 일반 상품을 그냥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니까. 맞아요. 현재 진행되는 서비스 타마켓들도 뭐 선물하게 특별하게 오는 게 아니라 일반 상품에 대한 선물 형태를 가진 것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런 상품들 그냥 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라봉 이런 것들도 진짜. 저 선물 받아봤는데 그냥 와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패키지를 조금 더 선물 패키지로 바꿔보는 세팅도 뭐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 특별하게 막 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 뭐 일단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여튼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 중에서 해외 카드만 결제가 가능한 상품들이나 또 배송 형태, 방문 수령이나 퀵 서비스, 장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선물하기가 좀 어렵다. 설정이 자체가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ESN 플러스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ESN 플러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우리 상품 등록 변경이라고 있죠. 그리고 상품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뭐 1.0이든 2.0이든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제가 등록을 눌렀나요? 관리로 들어갑니다. 관리. 네. 네. 상품 관리 1.0이나 2.0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생겨 있냐면 여기 선물하기 설정이라고 선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서비스는 오픈되진 않았지만 내 상품이 선물하기인지 확인하기 가능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이거 지금 테스트 아이디인데 상품 중에서 지금 선물하기 여부가 이렇게 Y냐 N이냐 체크가 돼요. 지금 우리 ESN 플러스도 이렇게 나오나요? 아 요거는 지금 필드를 앞으로 놀린 거고요. 요거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네, 제 걸로 하면 이거는 이제 아니 나와 있겠죠. 자, 그렇죠. 제 걸로 들어갈게요. 네. 혹시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잠깐 화면을 잠깐만 돌릴게요. 친절하군요. 제 얼굴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얼굴을 제가 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로그인을 이거는 관리자가 사용되는 테스트는 아니고요. 저만의 테스트 아이디, 제 개인 테스트 아이디입니다. 그걸로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스마일 배송 교육은 따로 계획이 없는지요? 영상 컨텐츠 올려놓은 거 있어서 그거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수수료율 달라진 거 보이시죠? 전에는 평균 6%였는데 지금 거의 7%로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화면 잠깐 돌릴게요. 보시면은 상품 등록 변경에 상품 관리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물하기 설정. 상품을 조회를 하시면 자, 그 중에 상품을 하나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물하기 설정 누르면 이 상품은 이렇게 화면 보여드릴게요. 선물하기 등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상품 선물하기 안 할 거다 하면 지금 오픈 전에 안함을 선택해 놓으면 돼요. 이걸.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물하기 가능한 거는 다 선물하기 형태가 이렇게 보시면 뒷부분에 다 Y로? 볼게요. 이게 Y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카테고리나 또는 배송 형태나 그런 부분에서 뭐 다 선물하기 가능한 카테고리 그 상품 판매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Y로 되어 있고요. 혹시나 뭐 배달 상품이라든지 또 휴대폰 아까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그냥 N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나는 선물하기로 안 할 거야. 뭐 특별한 이유가 뭐 있는 분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해당 상품을 Y로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해서 설정하기 선물하기 설정 버튼 눌러서 이거를 선물 등록 안함 눌러 놓으시면 저게 뒤에 있는
Y가 N으로 바뀐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픈 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안 할 사람은 그거 수정할 이유가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선물로 뭐 팔려도 팔리는 거니까요. 어차피 네. 배송 상품인데요. 좋은 거죠. 다만 이제 주문이 뜨면요. 주문이 어떻게 화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두 개로 구분이 됐다고 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일반 상품, 일반 배송 상품, 그 다음에 주문하기에 대한 수락 이전과 수락 전 형태와 수락 후에 배송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주문건이 뜬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선물하기로 들어온 주문 같은 경우는 물론 일반적으로 그냥 다 한꺼번에 근데 배송 어떻게 배송 해? 아, 입력 대면하는구나. 입력 대면. 오케이. 포장해서 보내겠지만 난 선물하기로 온 사람들은 좀 특별하게 뭐 리본이나 하나 달아준다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선물 수락 시점부터 그게 이제 카운팅 된다는 게 그 얘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선물하기로 나는 설정을 안 하실 경우에 세팅하는 방식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객이 제가 근데 만약에 상품을 구매하고 덕주 실장님한테 선물하기로 보냈어요. 근데 덕주 실장님이 좀 부담스럽다 이거야. 제가 안 부담. 안 부담스러워. 보내. 내가 전통주를 사서 보냈는데 대형이 왜 자꾸 이런 거 보내는 거야? 짜증나. 나도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락을 안 하는 거야. 수락 버튼을 눌러야지만 본인이 이제 상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수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 3일이더라고. 보통 이제 수락을 기준으로 수락 버튼을 눌렀을 때는 보내는 사람이 구매하고 나서 3일 안에 우리 받는 사람이 수락 버튼 누르고 배송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TCBD가. 네. 또는 수락 버튼을 누르고 배송지가 입력이 돼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수락 버튼만 눌러야 되는데 결제 후에 3일 안에 고객이 구매자한테 뭐 얘기를 해서 야 너 3일 동안 이거 구매하기 수락 눌러야 되는데 눌러야지 선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메시지에 적혀 있을 거예요. 3일 안에 수락 버튼을 누르셔야 된다. 이 기존하고 조금 다른 게 보통 3일 내 수락을 하는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막 고기나 네. 이런 상품들이었고 사실 뭐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뭐 가지고 있다가 한 번쯤 알림 오잖아요. 이거 기간 연장할 거냐. 근데 안 하고 나서 그 환불 그거를 하면은 받은 사람한테 90%가 환불되고 10%가 이제 그 업체가 가져가 버리는 이런 식인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고 무조건 3일 이내 수락을 안 하면 구매자한테 이제 환불이 되는 형태인 거잖아요. 네네. 요것도 조금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난 맞다라고 봐. 맞다라고 봐요. 받은 사람이 그거 묵혀놨다가 90% 환불받는 사람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하네. 그래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선물 받았는데 안 쓰고 환불을 받지? 그랬는데 보면은 나는 가지도 않는 막 이상한 커피숍에 뭐 쿠폰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케이크를 싫어하는데 케이크를 줬다든가 뭐 이런 경우 그런 네. 경우는 사실상 조금 맞아요. 먹기 싫으니까 그냥 환불하는 경우도 있죠. 맞아. 저도 모 레스토랑 쿠폰을 받았는데 오. 저희 동네에 없어요. 없어요? 가려면은 거의 뭐 1시간 2시간 가야 되는 아웃백 주는 사람 싫어해. 그래서. 맞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기다렸다가 유효기간 연장 한번 눌렀다가 그 위에는 이제 환불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마켓은 그게 아니라 이제 3일 안에 그렇죠. 수락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아직 이 쿠폰에 대한 거는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그럼 이 쿠폰의 기준일 수도 있으시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마켓이 이 쿠폰은 그렇게 좀 1년이든 뭐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수락 버튼을 안 누르면 어떻게 된다? 수락 버튼 안 누르면 구매자한테만 환불이 된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수락 버튼 안 누르고 기다릴 거야. 그러면 나는 나중에 내 계좌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구매자의 상품 취소가 돼버리는 형태다. 그러니까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선물하기로 만약에 오늘 100개 팔린 거야. 근데 그러겠네. 그 중에 수락을 안 해갖고 한 50개만 주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너무 과해. 그럼 50명한테는 저 같으면 만약 이럴 것 같아. 문자를 보내서 저 이게 같으면 그러네. 수락 좀 눌러주세요. 내가 그냥 일부러. 예를 들어서 뭐 매일 사입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00개의 선물이 들어와서 100개의 재고를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 뭐 10개가 취소되면
10개 재고를 가져야 되나요? 그거 조금 아쉽네.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파는 판매자들한테는 관계가 없겠지만 만약 건건이 들어오는 만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그 취소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대응이 조금 좀 힘들 수는 있겠네요. 근데 어차피 맞아요. 사야 되니까. 네. 수제 케이크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이 좀 아, 힘들 그건 좀 수 있죠. 어지럽죠. 선물하기 주문 수치 그 수락 이전 건 것들이 이제 주문이 보이잖아요. 그거 내가 준비해야겠다 해서 막 10개, 20개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이 다 수락을 안 하고 제외 상품에 들어가야겠다. 수제 비누, 뭐 수제 케이크 그런 애들은 안 됩니다.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농담입니다 이거는. 그건 조금 간의 수공업이니까 제외를 해도. 아니면 마켓 시스템 자체에서 지마켓 시스템에서 선물하기로 주문이 된 경우에 수락을 안 누르시는 경우에 한 번 더 푸시를 해주는 거죠. 뭐 그래도 되고. 이제 하루 남았는데 이거 수락 안 하시면 상품 구매자가 환불해 가요. 이렇게 해버리면 받는 사람이 아까운데? 그런가? 그거를 왜냐면 카땡에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걸로 인지하실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한 바퀴 돌려봐야 좀 알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의견을 주시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선물하기를 만드신 우리 지마켓 관계자분들도 보지 않을까. 네.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질문입니다. 선물하기 그 중에 꼭 알아야 할 것을 제가 뽑아왔어요. 네, 알아야 할 것들. 첫 번째는 이제 지마켓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마켓은 비회원도 선물을 수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마켓 상품을 구매하고 내가 받는 사람이 지마켓 회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대예요. 학생. 10대 학생분들이 지마켓 가입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 30, 40대보단 20대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없을 거예요. 이제 많이 없어. 이제 쇼핑 활동을 이제 시작한 10대들은 그런 경우에 내가 선물해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 하는 게 지금 지마켓 아니시죠. 아이디만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회원이어도 수락이 가능하다. 지마켓 선물하기는요. 두 번째, 지마켓 선물하기는 옵션 변경이 현재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나 다른 상품으로 구매하고 싶어 이런 게 있잖아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내 사이즈가 M이 아니라 난 라지를 받고 싶은데 그럼 본인이 들어가서 라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옵션 변경이 되죠. 다른 또 네, 근데 지마켓은 아직 그게 안 된다라고 해요. 기능 탑재가 아직 미흡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생각을 해주시고 신경보다는 여러분이 생각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문 관리에서 상품 수락 대기인 상품을 그대로 상품 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관리에서 상품 수락 대기인 상품이 그대로 상품 수락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락 대기인 상품들은 재고를 미리 확보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락이면 곧 구매가 이루어진다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수제 비누나 수제 비누 정도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K 같은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이 부분은 수락 대기였다고 무조건 수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냥-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수락 가능성이 있으니 재고를 미리 준비해달라라고 담당자님이 요거 한번 어필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번째는요.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선물을 수락한 시점부터 배송 페널티가 카운트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문이 떴을 때요. 우리가 주문 확인하고 배송을 오늘 당일날 혹은 다음 날까지는 보내셔야 되는데 만약에 보내지 않은 경우에 페널티를 먹잖아요. 그럼 선물하기는 어떠냐? 선물하기는 만약에 구매자님이 상품을 구매하고 선물하기로 보냈어요. 근데 보내신 분이 3일 안에 3일쯤이 걸리잖아요. 딱 3일 차에 수락을 하고 배송지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벌써 페널티를 3일을 먹고 가냐? 아니라는 거죠. 수락한 시점부터 페널티의 카운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혹시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사는 똑같고 정사는 일반 상품 배송하고 동일하게 구매자 혹은 우리 받으시는 분이 수치 확인 버튼, 그쵸. 구매 확정 버튼이죠. 눌렀을 때 다음 날 D+1 D+1 정산이 완료가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네. D+7 여기 퀴즈 배송 완료. 퀴즈 주려고 네, 알았어요. 네. 플러스 7일 이후에 8일 차에 정산이 된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선물 확인 별도의 수수료가
없죠. 없다라고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그러니까 나 선물하기 세팅되어 있는 거 선물하기로 구매해서 보내면 우리가 일반적인 뭐 카테고리 수수료가 13%라고 하면 뭐 12% 되나요? 13% 되나? 15% 되나? 이게 아니라 동일하다. 우리가 신경 쓸 거는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수락 대기 중 탭이 있을까? 탭이 있는 게 아니라 필드 값에 보여지겠죠? 제가 봤을 때는 G마켓이 지금까지 한 거 보면 왠지 그거는 필드 값에 그냥 보여지는 현상일 것 같고. 필드 값으로요. 네, 뭐 수수료 방금 얘기 나왔으니까 네. 변의 얘기지만 자꾸 스마일 배송 교육 얘기 수수료 물어보시잖아요. 그냥 20% 잡고 가시면 돼요. 네. 20% 전체 수수료를 그냥 20% 잡고 계산해서 가시면 손해 안 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스마일 배송만 스마일 얘기하는 배송. 거예요. 선물하기 말고요. 여기 질문 올라왔어요. 네네. 넘어가면 돼요. 네, 그래서 선물하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G마켓 선물하기 이미 많은 분들이 타 마켓에서 선물하기를 좀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G마켓만의 이제 특수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선물하기를 우리는 따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상품에 우리 상품 여러분 판매하는 상품에 선물하기가 탑재가 될 거다. 언제? 12월 7일 날이요. 다만 여러분이 난 선물하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카테고리나 판매자님이 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확인을 하셔갖고 선물하기 기능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락을 받으셔야지만 고객분들 보내시는 분이 받으시는 분한테 수락을 요청을 하면 수락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그 상품을 일반 상품처럼 배송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은 뭐 기존에 있던 매출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선물하기로 인한 매출이 더 추가 발생될 매출이에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고객이 그러니까 저는 이 관점이에요. 아까도 뭐 젊은이의 유입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네. 추가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내가 주문해서 내 상품을 갖는 거랑 선물하는 거는 동일인이 하지만 나라는 인간이 하지만 결국엔 양쪽으로 뭔가 구매의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는 거는 원래대로 가고 선물하기는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는 거지.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을 해야 되는 시기야 뭘 해야 될까를 찾는 거랑 내 상품을 구매해야지랑 완전 별도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그 돈을 쓰는 예산도 다른 거고 개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출 나올 때는 좋은 컨텐츠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잘 될 거예요. 제 느낌. 네. 이제 앞으로 뭐 N사나 뭐 C사나 뭐 다양한 선물하기가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 지금 우리 소비자분들이 아직까진 카에서 운영하는 그렇죠. 선물하기를 좀 많이 많이 이용하실 하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한 번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전통주 제가 파는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네. 선물하기로 주문이 들어왔어요. G마켓 말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나 선물하기로 샀으니까 포장해서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전화 받으면 오해하지 마시고 선물하기 기능은 이런 기능입니다라고 좀 안내를 하셔서 2,000원 더 잘 내라 판매하시- 그래. 진짜 그런 경우 있었다니까요. 포장해 줄 테니까 2,000원. 선물하기로 버튼 눌러서 구매하신 분은 나는 이거 선물 포장으로 오는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 많죠. 근데 네. 실제로 많아요. 생각보다. 맞습니다. 피곤합니다. 다페모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서 선물하기 12월 7일 날 한번 보고 우리 또 12월 달에 교육하면서요. 우리 상품 등록 교육 때, 상품 관리 교육 때도 한번 실제로 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뭐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희경님은 쿠팡이랑 싸우다 늦었대요. 배달하시나 봐.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 희경님 배달하시나 봐. 요번에 오늘 네, 쿠팡이츠 그 배달 파업했잖아요. 네. 알아요? 파업했어요. 배달하시나 봐. 쿠팡이랑 싸우다 늦었. 그런 얘기 들었어요. 농담. 오늘 그거 있습니다. 월드컵 우리 첫 경기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파업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팡이츠 얘기입니다. 쿠팡이랑 싸우다 늦었다길래 노좀 줄 알았네. 근데 여러분들도 배달로 좀. 배달 시키실 거면 빨리 시키셔야 돼요. 네. 이따 저녁 때 월드컵 응원하신다고 치킨 한번 시키잖아요. 오늘 답 안 나와요. 오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저는 가서 받는 걸로 하려고 수령 직접 가는 거 있잖아요. 커트 제 머리에 관심이 많네요. 대용 차장님이 커트하셨어요? 같이 했어요, 같이. 네. 1일 정도 차이 나잖아요. 저희는 좀 이제 짧게 좀 자르려고요. 네, 샤프하게. 희경님이
뭔 선물하기 이거 지금 들어와서 잘 모르신 처음 건가요?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아니면 다음 내일 영상 우리는 다시 하지 보기 않습니다. 네. 다시 보기 때 자세하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선물하기 네 선물하기가 오픈했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11월 달 동안 많은 또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중에서 제가 크게 4가지만 또 뽑아왔어요. 여러분께서 질문 주셨던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12일 전에 올라온 질문이셨는데요. 광고 초보인데요. 지마켓 광고센터에서 키워드를 조회하면 주간이랑 어제 추정 조회수가 나오는데 최소 검색량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좀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자면 지마켓 광고센터에 보면요. 2가지 광고센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파워클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광고센터. 그걸 지마켓 광고센터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마켓 마케팅센터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CPP, 우리 흔히 말하는 모바일 플러스 광고나 이런 광고들을 집행하는 형태인데 여기서 보고 있는 것 중에 어제 추정 조회수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 CPP 광고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파워클릭의 조회수와 그건 주간 조회수 그리고 어제 추정 조회수는 우리 CPP 광고 파워 상품이나 모바일 플러스 광고 달 때 어제 추정 조회수가 나오는데 조금은 이제 산출하는 기간 자체가 시간과 기간이 좀 달라서 파워클릭의 일주일과 그 다음에 CPP 광고의 일주일의 주간 조회수 다르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 검색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 되냐 네. 이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검색량 자체가 막 키워드 하나잖아요. 만약에 핫팩이라고 하면 핫팩 조회수가 주간에 10,000 조회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때 노출하면 어느 정도의 클릭률을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방문자의 수치를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핫팩이 지마켓의 클릭률이 약 어느 정도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핫팩이 노출했을 때 클릭률이 0.9%다 혹은 1%다라고 하면 추정 조회수 기준으로 1%가 내 방문 상품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파워클릭 시스템 보면요. 상품 키워드를 구매할 때 입찰할 때 각 한 달 동안에 해당 키워드의 클릭률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 클릭률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어느 정도에 대한 노출을 확보하면은 1클릭 혹은 2클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얼마 정도가 되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걸 클릭률을 보시면 아마 예상하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역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역산. 그렇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예를 들어서 뭐 마우스예요. 그러면 주간 추정 조회수가 뭐 100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100 정도 되는 것 중에 그 마우스가 파워 클릭 내에 클릭률이 있잖아요. 클릭률이 나오잖아요. 그때 만약에 얘가 2% 클릭률이다라고 하면 100에 2%를 계산했을 때 약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유입량이 100이었죠? 20명 정도, 2명 정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꽤 많은 조회수가 있어야지만 내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분이 지금 고민하는 건 네. 초보잖아요. 돈이 얼마나 갈까가 궁금한 돈이 얼마나 갈까? 지금 약간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어느 정도 검색량을 광고해야 되냐, 이제 효과가 좋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지마켓 광고센터에서 조회수를 잘 보지 않아요. 거의 잘 안 봐서. 근데 어차피 검색어는 거기서 거기고 나오는 기준으로 해갖고 상위에 내가 몇 %에 있는 광고를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지. 검색량이 얼마니까 난 여기다 광고하고 검색량이 얼마니까 난 여기다 광고 이렇게 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보고 상위에 있는 키워드 중에 메인 키워드 빼고 그냥 서브부터 일단 시작해보고 괜찮으면은 메인으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정도 답변으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5개 정도 우리 상위 키워드 정도로 해서 한 그 밑에 키워드들까지 해서 광고를 해보시고 나머지는 뭐 파워클릭 같은 걸 돌리면 되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뭐 2시에 주문 받으면 6시에 주문 처리해야 되는 좀 무슨 얘기야? 네, 또 질문 두 번째 질문은요. 음. 2시에 주문 받으면 6시에 주문 처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초보이신 거예요. 초보이시기 때문에 2시에 만약에 주문을 받았는데 바로바로 주문 처리해야 되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2시에 주문을 받았을 때 뭐 실시간으로 주문 처리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새벽에 만약에 새벽 2시라고 하면 내가 새벽에 다시 들어가 갖고 주문이 있으면 주문 처리 이게 아니라 2시에 만약에 새벽 2시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신규 주문이. 그럼 다음날 아침에요. 뭐 출근하셔갖고요. 그래, 근데 저게 오후 2시일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만약 오후 2시에도 우리가 6시 하면 퇴근하시기 전에 6시에 주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도 되지 왜 안 돼? 네. 신규 주문 처리가 우리가 주문 확인 버튼 누르면 발송 처리 즉 발송 대기 쪽으로 빠지니까요. 대기해 놓으시면 된다. 당일 발송 설정 시간이랑 주문 처리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덕준 실장님은 하루에 주문 취합해서 송장을 입력하는 시간 언제세요? 저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인데 오전은 10시, 오후는 1시 반. 네, 그 시간대 하시면 됩니다. 저는 딱 하루에요. 한 아니, 번 해요. 택배 마감 시간이 서로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저분 같은 경우에 택배 마감이 한 8시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발송을 다 하겠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발송 안 하고 그냥 2시에 한 거를 난 2시까지 온 걸 처리하고 2시 이후에 있는 주문건을 6시에 이제 뭐 해도 되냐? 뭐 해도 상관없어요. 안 네. 보내도 돼. 내 당일 발송 마감이 2시면. 저 같은 루틴은 어떠냐면 저는 이제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포장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럼 집에서 7시에 눈 떠서 집에서 주문하기를 한번 다 눌러놔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하기에서 집에서 보낼 것만 송장 처리해서 택배 포장하고 집에서 이제 우리 집 앞에 문 앞에 놓으면 우리 기사님이 또 갖고 가요. 제가 이제 샘플용으로 한두 개 올려놓은 것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 출근해서 사무실에 이제 출근한 다음에 점심 이전에 다시 한번 주문 확인을 해요. 주문 들어온 것들 그리고 오늘 당일 저는 이제 저희 아는 창고에서 나갈 제품들을 다 주문 확인해서 발송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퇴근 전에 다시 한 번 더 주문 확인을 해요. 근데 이때 주문은 그냥 주문 확인만 처리하지 송장 입력해서 배송은 안 보내놔요. 왜냐면 다음 날 할 거니까요. 그거는.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취소 들어온 거 내가 승인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냥 고객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신규 주문 상태로 둬도 될 텐데. 저걸 왜 다 주문 처리로 넘겨놓지? 저는 왜 그러냐면 취소하기가 아까우니까 나는 주문 확인을 눌러놓으면 고객이 취소가 아니라 반품 요청으로 돼요. 취소 요청으로 되잖아요. 바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문 확인을 눌러놔요. 배송 대기 중으로. 지금 이해가 안 돼, 저거. 너무 귀찮지 않아요? 어차피 취소할 사람은 취소해. 근데 그거를 막 내가 주문하기 눌러놨다 그래갖고 배송 준비 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고객이 취소 안 하겠지. 이건 좀 옛날 방식인데. 진짜? 다 눌러놔요? 왜? 네. 오. 저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네. 저는 셀땡이라고 하는 네. 그 솔루션을 쓰는데, 그러니까 상품의 주문을 수집하는 툴을 쓰는데요. 저는 이제 새 소리가 나요. 이 새 소리가 뭐냐면 신규 주문 들어왔을 때 새 개소리 나고 닭소리 나고 막 이런. 개소리 나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소리? 주문 취소, 반품 요청, 교환 이런 거 제가 다 개소리 내놨어. 개소리라고 이게 뭐냐면 월 이렇게 해요. 시스템 자체가 내가 설정해 놓으면 그러면 가끔 있다가 이제 개소리 나면 진짜 싫어. 하루에 한 2-3개 나거든요. 그럼 짜증나. 그래서 이렇게 새 소리 나면 막 기분 좋게 그냥 들어가서 그리고 새가 숲속처럼 되는 날이 있어. 계속 새 소리가 나는 거야. 그냥 기분 좋은 날. 되게 기분 좋은 날이죠. 왜냐면 계속 숲속에 있는 느낌인데 그건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주문 들어오면 이제 계속 전 주문 확인 누른다. 이어폰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갖고 이제 컴퓨터 볼륨을 꺼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네, 자,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시즌성이 큰 키워드 제품은 어떤 광고를 하면 효과적일까? 가격대가 있고 리뷰가 없어서 힘들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는 이제 시즌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시즌에 핫팩, 유행하는 크리스마스 상품들 트리 있죠. 맞아요. 그런 애들이죠. 그리고 가격대가 있대요. 한 못해도 한 제가 생각하기엔 1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운수매트 같은데. 막 그런 거겠죠. 근데 리뷰가 아예 없으시대요. 그래서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언 한번 우리 덕주 시장님. 일단 저분의 어떤 댓글을 보면
그리 구요로 시작했잖아요. 네. 굉장히 귀여운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네. 이 위에 분하고 동일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상당히 말투가 귀여운 거 보니까 그냥 귀여우신 분인데 네. 귀여운 거만큼 용기가 부족한 거야.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 참고로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모자이크를 처리해드렸지만 네. 모자이크를 일부 처리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채팅창에 계세요? 상당히 귀여우신 분이에요. 그리 구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큰 키워드 제품은 어떤 광고를 하면 효율적일까? 이미 겁먹었어. 이미 자기 거가 안 팔릴 걸 알고 있는 분이야. 그다음에 이제 가격대가 있고 리뷰가 없어요. 가격이 자기가 높은 것도 알아. 그래서 좀 후달리는 거야. 귀여운데 용기가 없고 후달리시는 분. 이런 경우 이제 광고를 하면 효율적일까? 이미 질문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다로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저 질문이 내 광고는 효율적이지 않을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해서 그리고요. 탁 용감하게 그리고요. 시즌성 큰 키워드 제품은 이 광고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팔릴 것 같은데 리뷰가 없어서 수량이 더 안 나오는 걸까요? 뭐 이렇게 질문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데 메인 키워드를 가도 되냐 이 정도의 질문인 거거든. 근데 지금 저분한테 만약에 진단을 내려드려서 어떤 광고를 하면 효율적일까라고 하면 효율적인 광고가 있기가 조금 힘들다. 리뷰가 없으면 이 리뷰를 만들어라. 리뷰 때문에 겁을 먹었으면 리뷰를 만들면 되잖아요. 3개 정도. 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다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만들고 내가 시즌성이라고 하면은 메인 키워드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즌 상품일수록 더 과감하게 메인 키워드에다가 광고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왜냐면 시즌 짧잖아요. 2주밖에 안 돼요. 그 시기에 못 팔면 끝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했는데 효율이 좋지 않아. 접어야죠. 접어야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죠. 뭐 덤핑을 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방몰 이런 데다가 던져버린다든가 뭐 떠리몰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없애버리든가 했는데 안 되면 그리고 만약에 했는데 잘 돼. 그러면 저거 그리 구요라고 안 달걸? 잘 됐습니다. 이렇게 달겠지. 그렇죠. 질문 자체를 안 하겠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은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고민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리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매 후기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전환율이 분명히 안 좋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뭐 라이브 때가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파워 클릭을 같이 시작을 하잖아요. 기초 셀러분들부터 같이 시작을 하면 클래스가 한 20명, 30명이면 그 중에 1명, 2명 빼고는 효율이 안 나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 키워드를 일부러 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육센터 오프라인 교육할 때 광고비를 드렸어요. 드리고 같이 광고를 하는데 광고비 드리고 나서 광고비 드렸으면은 어느 정도 효과 측정을 해야 되니까 대표 키워드에 광고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유입은 많아요. 클릭이 많아. 그런데 단 안 좋은 게 효율이 안 나오는데 보니까 다 전환율이 1, 2%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뭐 노트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2, 3만 원짜리인데 1, 2%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상품 페이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니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도 없고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장점이 녹여져 있지도 않고 디테일 샷도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실질적으로 고객이 경험했던 사실적인 사례가 후기로 담겨있지 않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환율도 떨어진다. 그래서 덕주 실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후기를 좀 만들어라. 한 3개 정도. 뭐 지인 찬스 있다. 만들 수 있잖아. 지인 찬스 있고 뭐 진짜 이거는 뭐 저희가 이 공식 오피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내피셜 얘기는 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후기는 만들어라.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뭐 조금 안 좋은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라라고 생각이 3개만 돼, 3개. 사진 후기 3개. 그거면은 이제 광고했을 때 뭐 10몇 개 아니라 비슷비슷해요. 참고로 G마켓은 타 마켓인 게 초록색보다는 후기가 그렇게 막 뭐 블라인드라고 할까요? 그렇게 담겨지는 형태의 기능을 차단하지는 않아요. 그거 있었잖아. 그리고 구매한 다음에 네. 후기 남기고 반품 치면 되잖아요. 맞잖아. 아니 뭐 그런 없는 경우- 얘기 이거 오피셜 팩트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능이 있었죠. 구매한 다음에 반품 후기가 있었죠. 후기 쓰고 반품 치면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격을 이미 내려놓고 후기를 다양하게 프로모션을 하고 나서 안 그래도 되잖아. 확 올리는 분도 있어요. 다시 이제 실제로는 그냥 사진 많이 찍어놓고
그런 다음에 뭐 여러 사람 시켜서 구매한 다음에 네. 그냥 사진 뿌려갖고 다 후기 작성하고 다 반품 주면 되잖아요. 후기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이제 광고 시작하면 되지. 편안합니다. 이거는 덕수시장만의 네. 내피셜입니다. 뭐 된다며.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수정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네, 네 번째 우리 유튜브 컨텐츠 질문이었는데요. 중국에서도 지마켓 창업을 할 수 있나요? 저는 현재 고객 3만 명이 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마켓 해외 직구가 된다면 저도 한번 판매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 댓글을 보고요. 이 댓글을 보고 그럼 바로 연락 주세요. 3만 명. 근데 중국에서는 3만 명 모으는 게 어렵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3만 명이시면 제가 댓글 달았어요. 3만 명이시면 꽤 많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도움이 드릴게요 하고 저희 쪽에 연락을 하시거나 제가 가이드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인 분들도 지금 방송 보시는 중국인 분들도 지마켓 판매가 가능하다.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참고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지마켓 사이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마켓을 이렇게 접속을 해보시면요. 네, 지마켓 여러분들 만약에 해외 직구 탭이거든요. 직구 탭은 구매하시다 보면 이제 직구 다양한 배송 상품의 직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탭으로도 볼 수도 있고 상품마다 직구 상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샤오미 한번 예를 들어볼까? 샤오미 가습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마켓 내에서 그러면은 쭉 보다 보면요. 직구 상품들은 이렇게 어떤 게 직구 상품일까요? 여기 있네요. 네, 이런 상품들 직구라고 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중국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국내 사업자인데 중국 상품을 직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등록을 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마켓 사이트에서 맨 밑에 내려보세요.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고객센터라고 있죠. PC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검색하면 구매자 기준의 고객센터예요. 여기가 아니고 조금 더 내려서 우리 판매 고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판매자 가입 및 서류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는데 여기 검색창이 우리 판매자 분들의 고객센터 검색창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해외 직구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해외 직구 입점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그럼 여기 내용들 확인해 주시고 아까 우리 질문자님께서 질문 주신 게 해외 사업자가 해외 직구를 원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영문 중문에 지마켓 영문과 중문 페이지에서 외국인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입을 한 다음에 셀러 전환 신청 해당 경로에 따라서 신청하시고요. 서류를 발송해 주셔라. 서류는 입점 안내 들어가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중국 사업자인 경우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중국 사업자인 경우에 여기 입장 상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올려가 보면은 이렇게 판매 약정서 그 다음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은행 정보 신분증 사본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보내주시면 승인이 된다. 그러면 중국인 분들도 지마켓 판매자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왜 반대하시죠? 우리가 중국이나 이제 타오바오나 아마존에 가서 판매를 하려면 아직도 에이전시 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법인, 그리고 통장 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벽에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안 해주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경우 좀 유치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이제 내국에서 이제 내수의 이제 셀러들을 좀 보호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죠. 저분들이 들어와서 싸게 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사람들이면 거의 다 아는 내용일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받아갖고 저분들이 와갖고 막 가격 치고 이러면은 시장 자체가 이제 조금 어그러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국인 셀러들, 자영업자들 보호한다라는 그런 취지에 뭔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는 너무 오픈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이 질문자
이제 어떤 그 어딨죠? 질문 네, 한번 질문. 해서 화면을 좀 돌려드릴까요? 내부 인텔로 보호해야 된다는 정책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예전부터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3만 명을 넘게 데리고 있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근데 저기에 할 수 있나요에 보면 시옷이 하나야. 이분도 귀여우신 분이에요. 두 번째 줄에도 보면은 또 시옷이 하나야. 3만 명을 넘게 그 운영하는 사이트를 갖고 있든 뭐하든 일단은 우리나라에 와서 판매를 하려면 기본적인 한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저분이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 전 전자에 얘기했던 내국인 보호가 상당히 필요하다. 네. 이 지금 시장이 막 어지럽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분들까지 들어오면 더 어지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미 어지러워졌었고, 그래서 지금 다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직구 정도는 뭐 풀어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직구 시장도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형선님, 뭐 지연님 다 말씀 주시는데 저도 뭐 피해라기보다는 뭐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타사나 마켓에서 우리 아이템 위너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 상품을 그냥 다 가져갔다 봐도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죠? 분명히 내 상품으로 내가 상위를 올려놨는데 구매단에서는 구매자 이름이 중국 사업자 이름이야. 왜냐면 그분이 가격이 더 싸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알림 뜨잖아요. 아이템 위너에 제외된 상품 뭐 말이 안 돼. 아니 우리나라에서 쇼핑하는데 우리나라 고객들이 한글을 봐야 되는데 저렇게 시옷 하나만 있으면 더 속상하게 뭐 귀엽게 넘어갈 수 있잖아. 저분은 이 사람 판매자가 귀여운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심지어 상세 페이지가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냥 따다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문제야. 왜 거기서 긁어다가 해외 직구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거 긁어다가 그냥 팔잖아요. 뭐 그걸 뭐 구매 대행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하는데 번역이라도 해서 좀 올리라고. 진짜 창피해 죽겠어. 뭐 그렇게 해갖고 이게 퀄리티가 올라가겠어요? 이 이미지 시장이? 뭐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나야 좋지. 나같이 이렇게 막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들은 좋은데 엉망입니다, 엉망. 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상품을 비정품을 정품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상표권 위반된 상품들이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지적재산권이 제일 많죠. 이 지금 여러 뭐 중국과 관련한 것들 중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시스템화되지 않았는데 무분별하게 해외 셀러도 꼭 중국만은 아니야. 맞아요. 캄보디아도 될 수 있고 뭐 베트남도 될 수 있고 그런 셀러들이 들어와서 그냥 막 활개치고 판매하게끔 두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고 해외에서 제가 알기로 교육하시는 분들이 가갖고 이제 뭐 가격 비교 매칭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엉망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것들도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해외 사업자인 경우는 상품의 소명서라는 거를 제출받게 돼 있어요. 직구 등록하실 때 정품 취급 서명서. 근데 소명서만 받고 나서 그 해당된 상품이 뭐 만약에 나이키다. 나이키의 소명서만 보여주고 다른 상품도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 많죠. 영수증 하나로 그냥 다 해버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판매 상품의 기준마다 소명서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정품 소명서를 그게 아니라 그냥 대신 그건 받아요. 그런 일종의 서약서 같은 건 받아요. 그래서 난 정품을 팔겠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했는데 뭐 그런 위반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해도 소비자는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억나죠? GD가 신었던 반스? 아 기억나요. 네, 그 제가 이거 썰 풀면 거의 30분짜리인데 사이버 경찰청까지 갔잖아요. 네, 죽이려고. 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 사람 못 찾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격적인 주제는 지마켓 선물하기라고 하는 게 12월 7일 날 오픈이 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아직 100%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들 주문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거는 앞으로 우리 12월 라이브 교육 때 같이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추가적으로 11월 동안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것 중에 또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우리 12월에도 또 라이브 강좌 8번이 준비되어 있죠? 네. 며칠부터입니까? 네. 12월 며칠부터요? 4일인가요? 6일인가? 잠시만요. 6일이죠. 예. 12월 6일 화요일 다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또 12월 또 한 달을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 한 달을 또 같이 라이브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우리 형성님께서 상세 모두 번역하려면 시간과 돈 듭니다. 모두 번역하고 심혈을 기울이시는 분도 계세요. 라고. 맞아요.
공감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상세에 대한 번역 부분들이 요즘에 뭐 웨일이라든지 이런 번역 기능이 많이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어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나마 조금 번역을 좀 빨리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심혈을 기울이게 만드신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오늘이 마지막 강의네요. 맞습니다. 정케이님 오늘 8회차 11월 마지막 라이브 강좌였고요. 다시 보기가 계속 있을 거고 그리고 12월에 다시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지연님 구매 대행 교육하고 있는데 수수료까지 받으면서 대응 대시해준다고 라고 해주셨어요. 아, 구매 대행 교육하는 곳에서 전화가 만약에 고객한테 오면 본인께서 대응을 해준다라는 업체가 있다는 거죠? 네. 메이시의 라스트 댄스, 김덕주의 라스트 댄스. 네. 네, 우리 계약했냐고. 라스트 댄스. 라스트 댄스라고요? 네. 몰라야 아직. 네. 네, 궁금증 유발. 네. 아니 뭐 서명해야지 그것도 한 거지 뭐. 조작 찍기 전까지 네.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역시 시장님 지작 찍기 전까지 우리 그렇죠. 우리 지작 찍기 전까지. 연봉계약서 쓸 때까지 모르는 거죠. 출연료 협상해야 되고. 아, 그렇죠. 표정이 다르나요? 내년에도 봐야죠. 네. 형선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최고. 네, 마무리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 앞으로 우리가 판매하시면서 지마켓, 네, 그리고 옥션 빼먹으면 안 되죠? 옥션 다양한 시스템이 개편을 예고가 또 하고 있잖아요. 로직 개편이라든지 뭐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12월 그 이후에 빨리 해야. 내년에도 다양한 시스템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서두에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다 힘들다고 하죠, 그죠? 주변 셀러들 보면은 매출이 다 꺾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뭐 물류를 옮겨 다니는 분도 많고 요즘 그런 좀 어지러운 좀 시기인 것 같은데 11월, 12월은 제가 그 기업 강의 좀 다녀봐서 아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걸어 잠그는 시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매출 올리려고 매출 압박에 엄청나게 움직였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11월, 12월에 매출을 해버리면 1월 매출이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내년 매출 전체도 2배, 목표가 2배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담이 배로 가중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11월, 12월에는 매출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맞아. 네, 아무도 안 해요. 기업들은. 삼성도 안 하고 LG도 안 하고 다 안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내게 더 많이 팔리고 원래 팔렸던 건데 더 많이 팔려야 돼. 선물 시즌이야, 연말이야, 막 쓸데없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걸어당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좀 정리하려는 마음이 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해보다 행사가 많았던 해입니다. 그 행사라고 하는 건 뭐 빅스마일데이 붙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지마켓 세일, 옥션 세일, 11번가 세일 뭐 등등등이 뭐 몰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네. 지금 그런 몰들이 아직도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원래 소비되어야 되는 지출과 인구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바짝 당겨졌다가 준 게 아니야. 바짝 당겨진 거예요. 단기간 내에 소비가 빨리 이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어떤 공허함은 더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굉장히 배고픈 시절이 될 거고 한 12월 20에서 말일 정도 되면 조금 풀릴 텐데 그때도 이제 기업이 정리하는 수순이 들어가기 때문에 1월 정도에 이제 짠 하고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 한 20일 경부터는 아마 1월 계획을 세울 거예요. 네. 기업들이 그죠? 그러면 이제 슬슬 광고 쓰면서 이제 트래픽 발생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매출이 조금 회복될 거니까 지금은 좀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오늘 저녁에는 뭐가 있다고요? 대한민국. 네, 1승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네. 좀 더 편안하게 네,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따뜻하고 열정 있게 소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교육이 마음에 드셨다면 뭐 해주셔야 되죠? 좋아요, 구독 해야 돼요? 구독 네.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던데. 이건 뭐야? 몰라. 방송 보니까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알찬 내용으로 또 12월 라이브 강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끼리 오, 하면 돼. 아니 우리끼리. 고생했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박수 한번 치고 끝날까요? 우!